국가에서 매집하는 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국가는 돈이 많잖아요. 물론 기관이나 연기금 얘네들 돈이 많고 그런 돈 많은 곳들에서 매수를 하기 시작하면 지금은 아무래도 개인이 위주거든요. ETF도 기관 자금은 사실 많이 안 들어왔어요. 대부분 개인 자금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개인 자금을 넘어서서 기관 자금, 연기금, 국가에서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때는 좀 혹자가 이야기하는 뭐 영 하나가 더 붙어서 100만 불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증시 분위기가 되게 좋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계속해서 ETF 자금도 플러스로 이제 반전됐습니다. 요때 정말 너무 힘들었죠. 9월 초까지 계속해서 엄청난 마이너스다가 이때 계속 두드려 맞았죠. 그래서 뭐 5만 몇천을 계속 유지하고 막 그랬었는데 그래도 요때를 기점으로 해서 9월 9일 요때를 기점으로 해서는 대체로 이제 플러스로 전환된 모습입니다. 그리고 영표 클럽을 드디어 블랙락이 탈피했어요. 되게 작은 숫자이긴 하지만 그래도 영표 클럽 탈피한 게 어딥니까? 이렇게 피델리티가 힘내주고 있을 때도 계속해서 빵빵빵빵빵 이랬거든요. 내부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다시 이제 플러스로 돌아섰습니다. 블랙락 형님이 일단 돌아오셔야 돼요. 그래야 비트코인을 좀 끌어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물론 단기적인 투자도 좋지만 제가 아까 0.1비트만이라도 사서 장기 보유하자 이런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사실 근거가 너무 많아요. JP 모건, 제이미 다이먼 아시죠? 비트코인 되게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거의 사기에 가깝다 뭐 그런 얘기를 막 하는데 그런 JP 모건에서도 보고서를 보면은 향후 10년간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거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회의론자인 제이미 다이먼이 수장으로 있는 JP 모건조차도 이게 앞으로 10년 동안은 비트코인의 수요가 증가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앞으로 뭐 기관 자금도 더 많이 들어올 것이고 기관 자금이 지금 들어오기 시작하긴 했는데 아직은 0에서 1로 간 단계입니다. 물론 이게 가장 어려워요. 이게 출발이 시작이 있다는 게 사실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 뒤로 1에서 10으로 가는 거는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지금은 비중이 되게 낮지만 비트코인이 뭐 10만 불 돌파하는 게 요게 기점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나라 돈으로 한 1억 3천 몇백만 원 정도? 그 정도를 돌파하는 시점이 되면 이게 광고 효과가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기관들도 포모에 휩싸이게 돼서 기관 자금이 막대하게 막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 조금 갖고 있는 데들이 되게 많죠. 기관이나 뭐 이렇게 연기금이나 뭐 국가나 아주 조금씩 갖고 있는 데가 많긴 한데 아직 뭐 유의미하게 엄청난 양을 갖고 있진 않거든요. 뭐 미국 IB들 투자은행들 돈 엄청 많은데 아주 조금 갖고 있어요. 뭐 끼케야 뭐 몇천억 정도 아주 조금만 갖고 있는데 이게 10만 불이 넘어가는 순간 엄청난 유입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 기대로는 올해 연말 내에 이걸 좀 도달했으면 좋겠거든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내년에는 14만 불 이상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저께 뉴스에서도 나왔잖아요. 부탄 같은 국가에서 매집하는 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국가는 돈이 많잖아요. 물론 기관이나 연기금 얘네들 돈이 많고 그런 돈 많은 곳들에서 매수를 하기 시작하면 지금은 아무래도 개인이 위주거든요. ETF도 기관 자금은 사실 많이 안 들어왔어요. 대부분 개인 자금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개인 자금을 넘어서서 기관 자금, 연기금, 뭐 국가에서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때는 좀 혹자가 이야기하는 뭐 영 하나가 더 붙어서 100만 불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뭐 캐시우드 누나나 뭐 기요사키나 이런 분들이 100만 불을 이야기하잖아요. 100만 불 되면은 한 13억, 14억 정도 이제 되는데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향후 10년 안에 저는 뭐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10년 안에 요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걸 생각했을 때 0.1비트라도 좀 장기 보유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물론 이렇게 샀다 팔았다 잘 하시는 분들은 뭐 트레이딩 하시면 되는데 대부분은 그게 어렵거든요. 이게 막 빠지면 팔고 싶고 올라도 팔고 싶고 계속해서 뭐 엉덩이가 들썩들썩 하거든요. 그거를 좀 지켜나가는 거 이게 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으로 돈 버신 분들도 장기 투자했기 때문에 돈 번 거예요. 부동산은 매도가 좀 비용도 많이 들고 팔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리고 비트코인 같은 건 가격이 많이 빠지면 팔고 싶어서 던져버리는데 부동산은 던져도 아무도 안 사갑니다. 그래서 강제 존버하면서 오래 가지고 있어서 돈 번 케이스가 되게 많죠. 그러니까 비트코인도 강제 존버하면은 10년 후면은 돈을 벌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조금이라도 뭐 추천하는 건 1비트지만 좀 돈이 많이 드니까 힘들면 뭐 한 0.5비트나 0.1비트라도 좀 이렇게 장기 보유하시면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갑자기 분위기가 좀 많이 바뀌었죠. 비컷 가능성이 좀 상당히 높아졌다는 거, 네, 이게 좀 변수를 만들었어요. 그럼 시장의 기대는 이제 비컷 쪽으로 향하고 있거든요. 와, 진짜 좀 되게 어려워졌습니다. 25bp 이나만 해도 저는 호재라고 생각했는데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잖아요. 그래서 기대를 다들 50bp 하고 있는데 이제 25bp 인하를 하면은 이거는 좀 악재가 될 것 같은 좀 그런 분위기까지 왔어요.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불과 며칠 새에 이렇게 분위기가 갑자기 바뀌나요? 지금 현 상태에서는 좀 50bp 인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실망하면서 좀 큰 폭으로 빠질 수 있어요. 물론 그때가 매수 찬스가 될 수는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좀 매수 찬스 그만 좀 왔으면 좋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제 살 만큼 다 샀고 현금도 대부분 동났는데 계속 매수 찬스 줘봤자 의미가 없잖아요. 매수 찬스 제발 그만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50bp 인하해서 이제는 좀 올라도 될 것 같아요. 3월 14일부터 현재까지 오늘 뭐 9월 18일이니까 6개월 넘게 지금 기간 조정 충분했거든요. 더 이상은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좀 갈 때 되지 않았나 싶어요. 좀 비컷을 하든 뭘 하든 좀 이제 좀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네, 솔직한 제 마음입니다. 네, 단기적으로는 25bp 이나냐 아니면 50bp 이나냐 이게 중요할 수 있는데 FOMC 회의를 하면은 이 점도표가 공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24년에 3번 있는 금리 인하가 어떻게 뭐 연준 의원들이 생각하고 있는지 25년, 26년 앞으로 어떻게 할지 이게 점도표가 공개가 됩니다. 그럼 이 점도표에 따라서 앞으로 금리 인하를 팍팍팍 하겠구나 이런 기대감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가 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한 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지만 이번에는 소문난 잔치이기도 하지만 먹을 게 없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좀 큰 폭으로 올랐다가 큰 폭으로 빠질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큰 폭으로 빠질 수도 있고 큰 폭의 상승이 있을 수도 있고 모든 게 가능한 시장이거든요. 변동성이 좀 상당히 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는 좀 정신 바짝 차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좀 비컷을 해서 시장의 기대에 부합하면서 좀 큰 폭으로 오를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차트 잠깐 보면 지금 보면은 이게 이동평균선들이거든요. 이게 노란색이 21선, 61선, 121선, 201선인데 대부분 지금 좀 몰려 있죠. 그래서 이번에 한 번만 큰 폭으로 올라와 주면은 201선이 제일 높은데 한 64K 정도 되거든요. 64K 위로 또 이렇게 다시 안착을 하면은 상승으로 가는 뭐 기본 바탕은 마련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64K 위로 일단 좀 올라와 줬으면 좋겠어요. 일단 70K 찍고 여기에서 좀 안정화되면은 좀 다시 한번 또 상승을 재차 노려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좀 신고가도 기대해 볼 수 있으니까 올해 좀 흐름이 좋게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시장 분위기가 갑자기 급변해가지고 비컷의 무게가 더 실렸어요. 와, 3, 4일 만에 좀 변화가 좀 많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25bp 이나하면은 실망 매물이 많이 좀 쏟아질 것 같다. 저도 동의합니다. 어쩌다 분위기가 이렇게 됐죠? 25bp 이나해도 뭐 그래도 좋아. 뭐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25bp 인하하면 너 그럴 수 있어? 라는 쪽으로 가서 요게 좀 아쉽네요. 50bp 인하하면 너무 좋아. 25bp 인하해도 그래도 좋아. 이쪽으로 갔어야 되는데 기대감이 왜 이렇게 커졌죠? 이게 좀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워요. 지금 미국 증시도 되게 좋거든요. S&P 500 한번 볼게요. 지금 뭐 사상 최고가 뭐 찍고 있죠. 네, 잠깐 찍은 것 같은데 요때가 사상 최고가가 5,669, 5,670. 네, 살짝 넘었죠. 이거 상승 다이버전스 걸렸는데. 하락 다이버전스. 네. 여기에서 고점을 갱신했습니다. 그러니까 S&P 500은 지금 올타임 하이예요. 연중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물론 나스닥은 아직 아니에요. 나스닥은 18,600이 최대인데 지금 17,600 정도까지는 왔거든요. 만약에 50bp 인하하면 최고치를 충분히 찍을 것 같고 25bp 인하하면 좀 실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더 길어지긴 하겠지만 그냥 뭐 나스닥도 충분히 버블이 끼어가고 있긴 한데 버블이 어디까지 낄지는 누구도 알 수 없기 때문에 버블이 더 끼는 쪽으로 가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비트코인은 여기 너무 멀죠. 6개월 동안 지금 좀 지지부진하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좀 이동평균선들 다 뛰어넘고 이 위에서 좀 안착했으면 좋겠어요. 한 6만 5천 위에서 좀 놀았으면 하는 뭐 바람이 있습니다. 여기 근처에서 일단 좀 머물다가 최고가 쓰러 다시 좀 달려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한국 코스피는 뭐 여전히 뭐 그렇게 좋진 않죠. 코스피는 코스피 보다가 비트코인 보면은 지금 뭐 되게 잘 나가는 느낌이지 않습니까? 지금 얘네가 올타임 하이가 2021년인데 여기 때보다도 지금 한참 미치죠. 미국의 나스닥하고 비교하면 나스닥은 여기는 좀 한참 넘어가 있잖아요. 그렇게 많이 빠졌는데도 지난 2021년 최고점보다도 지금 더 높은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주식은 투자 난이도가 되게 높은 것 같아요. 돈 벌기 어렵다는 뜻이죠. 그 상황에서 금투세까지 시행을 하면은 진짜 재앙이지 않을까. 아무쪼록 민주당과 국민의힘과 둘이 잘 이야기해서 금투세는 폐지되고 가상화폐는 한 2년 이상 더 유예해 주는 걸로 그렇게 좀 과세 정책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전 투자자니까 좀 세금 내면은 국내 증시 누가 투자할까요? 좀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분위기는 뭐 좋긴 하지만 그래도 이만큼이라도 기대감으로 올랐잖아요. 그래 지금은 아직은 분위기가 좋은데 앞으로 하루 있다가 내일 이맘때 시간에도 제가 기분이 지금보다 더 좋을 수 있을지 좀 궁금합니다. 과연 50bp 인하할 것이냐, 25bp 인하할 것이냐, 이게 좀 되게 궁금하네요. 근데 25bp 인하하면은 이제 이러면 안 되는데, 그쵸? 25bp 인하하면은 이게 뭐 기대감 이렇게 올랐다가 이렇게 쭉 빠질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0bp 깜짝 인하하면은 이거는 정말 호재가 될 것 같아요. 갑자기 쭉 급등을 단기적으로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단기 이렇게 쭉 오른 다음에 또 크게 빠질 수 있거든요. 요건 좀 주의하셔야 돼요. 50bp 인하한다고 무조건 상승만 계속 가서 신고가 경신 막 이런 건 아니거든요. 상승을 하면 반드시 하락은 있습니다. 뭐 단기적인 전망은 뭐 맞출 순 없지만 그냥 재미 삼아서 그냥 좀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때가 최근에 저점이었죠. 그러다가 6만 1000까지 지금 올라온 상태거든요. 382 밑에까지 조정도 좀 있었네요. 만약에 한 번 더 빠진다면 빠질 때도 이렇게 ABC로 빠지니까 한 번 더 빠진다면 5만 9천까지는 충분히 다시 빠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대감 때문에 이렇게 오를 수 있겠죠. 네, 오늘은 좀 예측이 되게 어려운 날입니다. 뭐 그러다가 갑자기 이렇게 쭉 오를 수도 있는데 그거는 뭐 누구도 몰라요. 네, 그거는 상방일지 하방일지 뭐 그것조차 뭐 알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상방으로 간다면 저항선이 65,000에서 되게 강하게 있을 것 같고요. 요 지점에서 강하게 좀 저항이 있을 것 같고요. 여기 맞고 좀 떨어질 것 같습니다. 오르더라도 떨어졌다 올라가겠죠. 하방으로 간다면 여기 정도 선까지는 빠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저는 상승을 바라보고 있긴 하죠. 만약에 25bp 인하해갖고 실망한다. 그럼 실망할 때 빠지면은 한 56,000까지 다시 이렇게 되돌릴 수도 있거든요. 지금은 FOMC의 금리 정책이 좀 많이 좌우할 것 같아요.
50bp 인하하면 상방으로 갈 수 있지만 25bp 인하하면 좀 오히려 좀 많이 빠질 수도 있는 좀 그런 상태입니다. 더 복잡해졌어요. 기대치가 높아져가지고 일단 기대치가 낮은 상태에서 금리 인하를 해야 좀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거든요. 근데 오를 걸 다들 너무 기대를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이 좀 악재라면 악재인 것 같습니다. 투자라는 게 심리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일단 심리가 오른다 쪽으로 향해 있으면 그러니까 50bp 인하한다고 좋은 쪽으로 향해 있으면 그냥 평균만 해도 그러니까 25bp 인하만 해도 실망할 수 있거든요. 실망하는 게 제일 무섭습니다. 실망하면 크게 빠질 수 있거든요. 지금은 좀 혼조세가 뭐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막 요동칠 수도 있습니다. 단기에 엄청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네, 그런 무시무시한 시장이 앞으로 일주일 동안 좀 펼쳐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추석 연휴 끝나자마자 새벽 2, 3시부터 뭐 엄청난 장이 펼쳐질 것 같은데 저는 라이브에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좀 지켜볼 계획입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오늘 밤이죠. 오늘 밤에 저는 좀 일찍 잘 겁니다. 가급적이면 일찍 자고 한 새벽 2시쯤에 일어나서 방송을 키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광고 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에다가 성정길로 검색을 하시면 제 블로그가 나오거든요. 코인생기초 11기를 모집을 합니다. 뭐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첫 강의가 27일이니까 다음 주 금요일이고요. 두 번째 강의는 10월 4일. 2주 동안 줌을 통해서 라이브로 강의합니다. 물론 녹화본도 무제한으로 수강이 가능해요. 2달 동안. 2번 수업을 하게 되고요. 수업 2시간 하고 30분 정도 질의응답 시간이 있습니다. 뭐 그냥 아주 기초적인 것만 강의하니까 초보분들만 들으시면 되고요. 고수분들은 굳이 배우실 필요 없습니다. 생초보를 위한 강의라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강 신청은 돈이 먼저다 사이트를 통해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래돈 공부도 현재 모집 중이거든요. 네이버에다 이렇게 고래돈 공부 치시면 저희 그 고래돈 공부 카페가 있거든요. 커뮤니티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저희 3개월 동안 강의를 하게 되는데 저랑 남덕현 이사님이랑 빗소영 대표님이랑 웅달 대표님은 매달 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는 좀 기본적인 차트 보는 법은 좀 알면 좋거든요. 뭐 아파트를 투자하든 뭐 비트코인이나 코인 투자를 하든 주식 투자를 하든 차트의 기본은 좀 알면 여러모로 좋거든요. 네, 기본기 위주로 제가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게스트 분들도 오십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법률, 그러니까 로스쿨 교수님이세요. 반 교수님이 뉴저지의 러커스 로스쿨이라고 합니다. 종신 교수님이세요. 미국에 계시는 미국 교수님께서 미국 주식을 강의해 주시는 거거든요. 되게 귀중한 시간이 되겠죠. 그러니까 미국 주식에 관심 있는 분들 고래돈 공부에서 함께 해주시면 많은 걸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이사님은 부동산 관련해서 3개월 동안 강의를 해주실 거예요. 7년 동안 순자산 20억을 만들기 위한 자금 부자 되기. 순자산 20억. 제가 봤을 땐 자금 부자는 아닌 것 같은데 남이사님이 보시기에는 자금 부자인 것 같으신가 봅니다. 아무튼 자금 부자 되기 강의가 파트 1, 파트 2, 파트 3 해서 3개월 동안 강의를 해주실 거고요. 웅달 대표님도 인터뷰 하시고 책을 또 워낙 많이 보시니까 사업도 하시고 투자도 하시고 그 본인의 인사이트를 3개월 동안 부의 추월차선 파트 1, 2, 3에서 강의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빗소영 대표님은 자기계발 독서랑 모임 이끌어 주시면서 3개월 동안 독서 모임, 자기계발 독서 모임을 이끌어 주실 거예요. 우리가 책 읽기가 되게 쉽지 않잖아요. 고래돈 공부와 함께 빗소영 대표님이 이끌어 주시는 대로 독서만 해도 좀 기본적인 소양은 다 쌓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1년에는 연말이다 보니까 이제 또 내년에 트렌드가 어떻게 될지 거시경제의 뭐 대가시죠. 김강석 교수님 모시고 2025년 경제전망 피벗의 시대. 피벗의 시대라는 게 지금 계속해서 금리가 높아진 상태였는데 이제 바뀌는 거잖아요. 금리 인하가 이제 내일이면 시작이 될 테니까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가장 궁금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김강석 교수님이 설명해 주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12월 달, 12월 달에는 강호동 대표님을 또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이맘때에도 강호동 대표님을 모셨었는데, 와, 진짜 선풍적인 인기였어요. 사업도 하시면서 건물주, 뭐, 건물도 되게 많으시죠. 그래서 건물주가 되는 이야기와 사업의 이야기들, 그리고 진솔한 이야기들 나눠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창호오빠 강호동 보시면 강호동 대표님 나오시는데 유튜브 채널도 뭐 한 15만 될 거예요. 강호동 대표님은 뭐 일단 공감 능력과 강의력이 뭐 워낙 좋으시니까 정말 순식간에 시간이 다 지나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래동 공부 다 함께 해주시는데 비용은 3개월 동안 수강하는데 16만 9천 원이거든요. 뭐 제가 생각했을 때 전국 최저가 강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2025년도 강의까지 함께 신청을 해주시면 20%가 할인된 얼리버드로 신청 가능합니다. 만약에 이 수업을 신청하시면 24년 10월 달부터 25년 말까지, 그러니까 1년 3개월 멤버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매달 뭐 강의가 한 4, 5개씩 있잖아요. 이거를 매달 1년 3개월 동안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수업입니다. 선물로 다이어리도 드릴 예정이거든요. 나중에 기념품은 저희 그 고래동 공부 다이어리 제작 중인데 그거를 드릴 예정입니다. 아무튼 한번 좀 살펴보시고 함께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광고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설 연휴 마지막 날인데 마무리 잘 하시고 내일은 또 출근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죠. 네, 시간이 되시면 새벽에 2시 반에 제가 또 라이브 할 테니까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리 인하를 앞두고 있는 아주 중요한 순간인 만큼 좀 투자에 좋은 기회로 삼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